네, 2022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주요 문항 심층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제 중에서 11문제 정도 해설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자, 다음 자료는 세 국가의 종교별, 자, 잠시만요. 종교별 신자수 비율을 나타냈다. 자, 나온 나라 보겠습니다. 보면은 파키스탄, 네팔, 그 다음에 미얀마가 나와 있는데 파키스탄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이슬람교가 되겠죠. 그래서 다는 이슬람교. 그 다음 자 인도와 더불어서 자 네팔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뭐가 될까요? 그죠? 힌두교가 되겠죠. 힌두교. 나머지 가는 그럼 뭐가 될까? 불교가 되는데 이제 양상을 봤을 때 이 미얀마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은 무슨 종교가 높게 나타나는구나. 아, 불교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더불어서 인도네시안 이슬람교가 비중이 높고 또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의 비중이 높죠? 그죠? 가톨릭교,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동남아시아 쪽 지역은 그 종교 양상이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선제 보겠습니다. 가는 민족 종교이다. 민족 종교는 힌두교죠. 여기서 힌두교. 그 다음 나의 신자수가 힌두교의 신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가 되겠죠.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전 세계 인구수를 따져봤을 때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네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의 이제 국가 종교인 이슬람교 신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됩니다. 그다음 다는 다신교이다. 다신교도 힌두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다는 가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했는데 발생 시기 어떻죠, 여러분? 힌두교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를 안 묻습니다. 자, 그러면 기원 전에 발생한 불교가 가장 이를 것이고 불교 그 다음이 기원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원년. 그래서 크리스트교 마지막이 힌두교다. 힌두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슬람교 불크의. 자, 그 다음 가나의 기원지 불교와 힌두교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이다. 그죠? 맞는 말이죠? 남부아시아 인도 맞는 말이 되고 그러면은 크리스트교와 잠깐만 가나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는 기원지가 어디죠? 얘는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가축의 사립두수 비율을 이제 대륙별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뭘 먼저 봐야 될까? 뭘 먼저 봐야 될까? 일단 대륙을 봤을 때 자, 뭐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A, B, C 싹 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가죠. 그럼 가가 어딜까? 전 세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나라. 많은 대륙. 아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뭐가 된다? 아시아가 되고. 그럼 그 아시아에서 가장 사육두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축은 뭘까? 바로 돼지죠? 돼지, 중국. 전 세계 돼지 사육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C가 뭐가 된다? 돼지가 되고. 자, 그다음에 A랑 B는 그러면은 소랑 양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겠느냐 하면은 바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가 보여야 돼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상대적으로 A보다 B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 비중이 높아 안 높아? 높잖아. 근데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어때? 건조 기후 비중이 좀 있잖아. 다른 대륙보다, 그지? 그러면 건조 기후에서 잘 사육하는 가축은 양이었죠.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양이 되고 나머지 A가 소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A, B, C는 구분을 했고 가, 나, 다에서 나와 다를 구분해야 돼. 근데 나와 다는 앵글로 아니면 라틴인데
소사육두수의 국가별 비중을 따져봤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많았죠? 브라질, 인도, 소브인 브라질, 인도 순이었으니까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나가 뭐가 되는구나. 나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구나. 라틴, 다가 앵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문제 볼게요. A는 앵글로보다 라틴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죠? 맞죠? 라틴에서 많이 사용된다. 딩동댕. 그 다음 신대륙에서는 B를 양을 기업적 목축 형태. 이게 무슨 말이죠? 기업적 목축? 기업적 목축. 그죠? 상업적 형태로 팔기 위해서 사육한다 이런 얘기죠. 기업적 목축, 상업적 형태. 딩동댕. 그 다음에 가해 건조교. 아시아 건조교 환경에서는 유목 형태로 뭘 기른다? C. 돼지를 유목 형태로 기르지는 않죠. 전 세계 총 사육두수 제가 가르칠 때는 서울대 이렇게 하면 서울대 소, 양, 돼지 소, 양, 돼지. 근데 A가 C보다 많다? 그죠? 소가 돼보다 많죠, 그죠? 소, 양, 돼니까 딩동댕.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상품 수출의 비율입니다. 자, 그럼 보면 나온 나라가 케냐, 보츠와나, 남아공이야. 봤을 때 차와 화폐류가 보이는 바로 어디야? 케냐죠. 나왔고 케냐 A. 나는 백금, 석탄, 자동차가 보이네. 백금, 석탄, 자동차. 석탄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고기조선대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아프리카에 바로 여기 드라켄즈버그 산맥 고기조선대가 있죠? 거기다가 아프리카답지 않게 어때? 자동차, 중공업 제품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된 국가가 어디야? 바로 남아공이잖아. 그래서 나를 뭘로 잡을 수 있구나. 남아공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구나. C.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제 B 보츠와나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고 하면 어느 수출 비율이 높을까? 여기는 바로 다이아몬드 비중이 높죠. 다이아몬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남아공과 더불어서 상당히 아프리카 내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보츠와나, 가봉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적도 기니까지. 여기 이제 기니 많으니까 석유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 D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했는데 나온 나라 볼게요. A는 알제리, B는 터키, C는 이란, D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기억 선지 바로 들어갈게요.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다. 내륙 지역. 여기 내륙 지역은 뭐죠? 여기 사막이잖아. 사하라 사막. 인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다 어디에 몰려 살까?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몰려 살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겠지. 그렇지 않냐? 자, 그다음 B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아니죠. 터키는 사실은 이제 아시아 위치에 있지만 살짝 또 유럽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좀 이렇게 막 유럽에 꼽사리 끼려고 하기는 해. 근데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 자, 그다음 C는 수니파 교도보다 시아파 교도가 많다. 그죠? 우리가 이슬람교 내에 종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니파랑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와 시아파. 대부분이 수니파기는 해요. 그래서 뭐 수니파 중에 가장 큰 형님이 이제 사우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아파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란과 더불어서 이라크가 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C는 이란은 수니파 교도보다 시아파 교도가 많다. 딩동네. 자, 그다음 D는 외모자의 유입으로 청소년층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그죠? 특히 이 중동 산유국들 아랍에미리트와 더불어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카타르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오만 이런 국가들은 청장년층에서 굉장히 남초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정답은 5번이 된다. 정리를 해줬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 문제네요. X축은 도시화율, Y축은 도시인구 증가율. 그럼 먼저 도시인구 증가율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가니까 가가 뭐가 된다? 아프리카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도시인구가 압도적으로 스케일이 큰 거. 아시아죠? 아시아. 그 다음 다라만데 도시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게 어딜까? 이미 예전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도시화에 종착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비중이 높은 유럽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랑 라 중에서 도시화율이 더 높은 게 앵글로니까 라가 앵글로, 다가 라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지 들어갈게요. 다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 최상위 세계 도시는 어디죠? 바로 런던, 도쿄, 뉴욕이죠. 자, 그 다음 2번 선지 별표. 가는 다보다.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촌락의 인구? 여기서 촌락의 인구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볼게요. 가는 다보다. 아프리카는 라틴보다 촌락 인구가 적냐고 묻고 있는데 지금 도시 인구의 스케일은 같아 안 같아? 같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야? 80%인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반면에 아프리카는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뭐야? 절반에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잖아. 그럼 이거보다 거의 2배 이상이 촌락 인구라는 거지. 그러니까 촌락 인구는 라틴보다 아프리카가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가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많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추론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나는 마보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겠죠? 그죠? 산업구조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2,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진다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다는 나보다, 라틴 앵글로보다 국가 수가 많겠죠? 그죠? 앵글로는 뭐야? 미국, 캐나다 두 개인데 라틴은 많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 라는 마보다, 유럽은 어디보다? 앵글로는 유럽보다 산업화 시기가 있거든. 자, 산업화 시기 항상 나오는 거 어디랑 비교한가요? 유럽이 항상 1등이지 산업화 시기는, 그지? 그래서 땡.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지도에 A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했는데, 자, 볼게요. 13번. A는 연중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있다. 근데 중요한 말이 뭐냐? 연중이야. 연중 얼음으로 덮여있는 곳은 전 세계에 어디밖에 없을까요? 남극과 더불어서 그린란드, 중요해요. 그린란드 내륙이죠. 그린란드 내륙만이 연중 얼음으로 덮여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북극 해안이잖아. 그렇지 않냐? 북극 해안. 여기는 싹 다 무슨 기후야? 툰드라 기후죠. 그래서 연중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 D가 바로 어디야? 바로 여기네. 그린란드 내륙. 무슨 기후야? 빙설 기후. 그래서 D에는 침엽수림인 타이가,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로 냉대 기후죠. 그죠? 이쪽 타이가 나타난 냉대 기후에 대한 설명. 그 다음 B는 C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크다.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더 내륙에 있는 게 어디야? B니까. 내륙도가 크니까 연결차가 크다고 추론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리을. C는 A보다 툰드라 기후보다 연강 수량이 많겠지. 왜? 얘는 연중 연중 고압대 영향 받아서 강수량이 적어 안 적어? 연중 고기압이잖아. 연중 극고압대 영향 받아서 강수량이 작다는 거지. 소우지. 500ml가 아니야.
그러니까 C가 더 강수량이 당연히 많겠죠. 딩동댕. 정답은 바로 5번이 된다. 스피드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C에서 고른 것은 기후 문제인데 편차가 나왔다. 그럼 뭐 봐야 돼? 각주를 본다. 월 강수량에서 연 평균 강수량을 뺀 거네. 그러면 그 달의 강수량이 많으면 양의 값을 보이겠구나. 추론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가 주어졌습니다. 괄호로. 자, 나온 적 볼게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를 살짝 벗어난 게 두 군데 나왔죠? 그럼 북반구에 사바나 기후, 남반구에 사바나 기후가 하나 있고 얘는 아마 예루살렘 같은데 지중해 하나 있으니까 한 CS 정도로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연교차 보면은 나랑 다는 연교차가 5도 이내야.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얘는 연교차가 좀 상대적으로 커, 안 커? 크니까 강수편차 볼 것도 없이 얘가 바로 뭐가 돼? A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보면 추론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얘 CS 북반구니까는 어느 달이 건기해야 돼? 7월이 6일이죠. 7월이 저기 건기해야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렇게 U자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랑 다 중에서 자, 나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때? 1, 2월달, 3월달이 어때? 우기고 6, 7월달이 건기구나. 그죠? 그러면 얘가 바로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가 되고 나머지 다가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가 된다. 쉽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 세 국가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절대값이 나왔고, 그러니까 좀 아실 필요는 이제 국가별 소비량 따졌을 때 가장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어디죠?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알 필요가 있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 그 다음이 미국, 3등이 인도.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는 어때? 패턴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겠죠. 석탄 공급량, 소비량 많은 거. 자, 그럼 보면은 가장 공급량 많은 게 중국인데 그 중에서 가장 소비량 많은 게 C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 얘가 바로 석탄이 되겠죠. 얘가 그래서 석탄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인도 순인데 자, 보면은 상대적으로 중국과 인도 대비 사용량이 많은 저기 소비량이 많은 게 뭐야? A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A가 뭐가 된다? 가스가 된다. 가스 나머지 B가 석유가 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선지. C는 신기스콕산지에서 생산된다? 아니죠. A랑 B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2번. B는 A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죠. 천연가스가 왜 제일 막내잖아. 그지? 자, 3번. B는 C보다 석유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딩동댕. 4번.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은 써있죠? 여기 이거 외우라고 중미인. 그죠? 땡. 그 다음에 A의 소비량, 가스 소비량은 미국이 중국보다 많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바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 태양 고도각이라는 게 나왔어. 태양 고도각. 각주를 볼게요. 태양이 하루 중 가장 높이 떴을 때 이걸 뭐라 하죠? 바로 남중고도라고 해요.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그럼 이제 태양의 남중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적도 북회기선 남해기선 주어졌죠. 태양의 회기를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자, 3월달 춘분에는 적도에서 가장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회기선 하지에서 가장 높아 안 높아? 6월. 그죠? 6월만 하지. 그 다음에 다시 회귀해가지고 9월 추분에는 적도에서 가장 높고 12월달 동지는 남해기선에서 가장 높아 안 높아? 높다는 거지.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북반구에 두 군데, 남반구에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 가시기의 태양 고도각이 한 군데는 낮고 두 군데는 높아 안 높아? 높네. 근데 두 군데가 북반구네. 근데 그 두 군데의 태양 고도가 높네. 그러니까 몇 월이구나? 7월이구나. 그럼 나머지 나는 뭐가 되는구나? 1월이 되는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얘가 정해졌으니까 B랑 C를 이제 위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둘 중에서 고도각이 더 높은 게 어디야? 7월 고도각이. 얘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고위도여야 돼? 저위도여야 돼? 상대적으로 부평이선에 가까운 데가 태양 고도각이 높지 않겠어? 그러니까 바로 이 C가 어디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고 B가 바로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정의에 입각한 풀이고 사실 이쪽 내륙 지역은 어떻습니까? 강수량이 많아 안 많아? 안 많지. 근데 여기는 무슨 풍기고요? 계절 풍기니까는 그래도 강수량이 얘보다 많을까 안 많을까? 많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좀 적은 게 이쪽에는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선지로 넘어갈게요. 자 A는 7월보다 1월 시기의 평균 기온이 자 A 자 잠시만요. 7월 시기보다 1월 시기의 평균 기온이 그죠? 높죠? 남반구니까 1월이 높죠? 네, 헷갈리는 잠시. 자 2번 C는 가을 시기에 주로 계절풍의 영향으로까지는 맞아. 건기가 나타난다? 아니죠.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가 나타나겠죠. 이때는. 그죠? 그 다음 3번 B는 C보다 낮 시기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낮겠고 그 다음 A, C 중 가, 낮 시기간 7월에서 1월 시기간 강수량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어디야? 계절풍 지역인 자 C가 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C 중에서 낮 길이가 가장 짧은 거 언제? 1월달 낮 길이 가장 짧은 거 어디야? 고위도에 있는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조금 이제 생각할 내용들이 있어요. 주제가 뭐냐? 인구의 국제적 이주. 인구 이동이네, 그지?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이동을 생각을 해보면 인구는 어디로 갈까? 어디서 어디로 갈까? 못 사는 곳에서 잘 사는 곳으로 가겠지. 잘 사는 곳. 그 다음에 먼 곳으로 가? 가까운 곳으로 가? 그죠? 가까운 곳으로 가죠,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럼 볼게. 가에서 가는 각각 라틴, 아시아, 아프리카 중 하나인데, 자, 특징적인 걸 볼게요. 가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많아? 가로 가는 게 가장 많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역 내로 가는 인구 이동 비중이 가장 높아 안 높아? 높다라는 거. 나도 역시 자기네 동네로 가는 비중 높아 안 높아? 높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로,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뭐 라틴에서 라틴으로 각자 지역 내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거야. 근데 다는 얘는 어때? 지네 동네로 가는 것보다 앵글로로 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니 안 높니? 높지. 바로 얘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라틴이 되는구나.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다 미국으로 이주하잖아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가랑 난데 얘는 뭐야? 아시아랑 아프리카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나온 대륙이 이제 유럽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 나가 유럽으로 가는 비중이 높아 안 높아? 높지. 그럼 유럽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륙이 어딜까? 가까운 곳. 바로 아프리카겠죠. 그지 않나? 그래서 나가 뭐가 되는구나. 아프리카가 되고 가가 아시아가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아시아는 유럽과 더불어서 앵글로로도 많이 가고 아프리카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어디로 많이 간다? 유럽으로 많이 간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어디로 많이 간다? 바로 앵글로. 왜? 자기네 지역보다 더 많이 가잖아. 그죠? 이건 특징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선지 볼게요. 자, 나가 어디였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아시아죠? 그거는 땡. 정답. 가는 다보다. 아시아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인구 밀도가 높겠죠. 실제로 아시아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디귿.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 방금 아까 언급한 내용이죠.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은 라틴보다 아프리카가 높니? 라틴이 가장 낮죠? 그죠? 라틴이 가장 낮죠? 네,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보다 앵글로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니?
아니죠. 유럽으로 가는 게 또 숫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된다? 3번이 된다. 그다음 마지막 20번. 사실 근데 오답률이 이게 제일 높더라고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오답률이 거의 이게 뭐 80%였나 70%였나 그랬는데, 다음 글은 태평양 연안. 아이고.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두 도시의 특성. 읽어볼게요. 자, 항공기 제조업체인 그죠? 보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커피 제조 및 판매 업체인 땡땡사의 본사. 저도 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처음 알았어요. 스타벅스. 스벅의 본사가 바로 어디에 있다? 시애틀에 있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건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B가 이제 샌프란시스코고 C가 LA가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자, 얘는 인구 규모, 국제항공 승객수, 다국적인 본사수 측면에서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 도시이다. 얘는 영화 제작, 할리우드, 유리한 기후 조건, 그죠? 할리우드는 어디죠? L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골라줄 수가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실리콘밸리가 있죠, 실리콘밸리.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국제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주요 문항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